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한국 증시의 강세장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증시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선두권에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 잘 아시죠? 가공할 만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서 어느 정도냐? 2008년 금융위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대 저금리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금리는 엄청 내려버렸죠.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코로나 백신이 공급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죠. 벌써 미국은 내년 1월 내기가 계속 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내년 1분기에 이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회복이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사태 중요국의 대응을 보면은요, 먼저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벌써 아직 그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기를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 달러에 달하는 그동안에 엄청난 양적 완화가 있었죠. 한국도 역대급의 경기 부양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확진자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강세장은 왜 생기고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세계적인 표준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묶어놓지도 않고 있는, 시장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상당히 급감한 상태고, 이래서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안심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국제회의도 개최가 한국에서 하자. 왜? 한국이 제일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가속화의 최대 수혜가 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가 구축이 되고 있고, 반도체도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가 한국에 있고요. 또 스마트 공장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가 한국처럼 이렇게 글로벌하게 체결되어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개편의 최대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현 장세하고 가장 유사한 패턴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98년도, 그 다음에 1999년도 이때 IMF가 끝나고 났어요. 또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죠. 이후에 한번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한 강세장으로 이어지던 이 장세하고 지금 현 장세가 가장 비슷합니다. 그때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을 유지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결국 1999년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증권에서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IMF 때문에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돈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한번 살려보자. 증권시장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 기업을 우리가 지키자. 이래서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엄청난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자금으로요. 그것이 결국
증시 유입되면서 증시가 전고점인 1050을 뚫고 1100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는 경제가 안 따라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IMF 이후의 반등장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낙폭과대주가 한번 올라갔어요. 워낙 떨어졌으니까요. 지금도 장이 비슷하죠. 낙폭과대한 것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50%, 100% 가까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고요. 뭐 어떤 종목들은 몇백 프로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슨 주식들이 올라갔냐면 수출 제조업들이 한번 시세가 길게 났어요. 왜냐하면 환율 효과가 있죠.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본 역량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환율이 1220원대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1050원 이러다가 1220원에서 거의 환율이 20% 가까운 그런 상승이 있었죠. 환율이 20% 정도 상승한다는 얘기는 수출 경쟁력이 20% 이상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출 제조업들이 꾸준히 또 길게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것이 2000년대 들어왔어요. 1999년, 2000년 들어와서 IT, 그 다음에 BT, 소위 IT와 바이오 벤처들이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이걸 또 육성을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그 다음에 또 바이오 관련 육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세가 더 늦게까지 시세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주식의 시세가 났느냐? 가치주들이 시세가 났어요. 가치는 있는데 너무 저평가됐다. 이런 것들이 길게 났거든요. 이번 장세도 바로 그런 특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무슨 낙폭과대주들이 한번 가면서 수출 관련주들이 또 가면서 또 바이오, IT, BT의 벤처들이 지금 물론 시세가 한 단계는 올랐습니다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시세가 한번 더 나주고 그러고 나서 가치주들이 전반적으로 쫙 올라가는 길게 가는 그런 장이 올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도 역시 전반적으로 주식이 다 폭락해 버리면요. 반등이 전반적으로 한번 딱 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 시세가 움직일 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장은 돈의 힘으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역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으로 흘러가면서 시세들이 좀 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앞으로 중간에 출렁출렁거리는 변수들은 있을 겁니다. 그 출렁출렁 변수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가 대북 정세입니다. 결국 김정은이가 이번에 SLBM이나 또 ICBM 같은 걸 한번 쏠 거냐. 쏠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북폭을 한번 한다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대북 정세 관련 부분. 그리고 북한도 이제 자국 내 여러 가지 자국 내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무슨 어떤 형태의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발에 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고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미중 변수가 있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나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배상 책임을 물어서 또 그것 때문에 무역 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면서 한번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출렁거림은 전부 일시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뚫고 시세가 아마 전고점 수준인 2600 이상의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꼭 시세가 전고점을 한번 뚫어놓고 폭락이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2600의 전고점을 뚫고 2700, 800 가면은요. 야,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대상승장이다. 그럴 때 꼭 폭락이 한번 있을 거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긴 과정에서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흐름이다 하는 것이고 역시 위기 뒤에는 구조가 바뀌면서 오히려 기업들이나 산업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 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하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